지금 보니까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막식 바로 개막했네요. 개막식이 중국 애들 돈 많이 들이나 보네요. 그렇죠.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또 원래 이게 2022년에 있어야 되는데 1년 코로나로 뭔가 많이 중국이란 나라가 좀 넓어갖고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려고 하나 본데 중국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좀 전에 보니까 젓가락 얘기가 나오네. 주방 오디세이란 책. 젓가락은 신을 위한 신의 공무를 제사 지낼 때 바치는 도구였대요.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은 그냥 손으로 먹었죠.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제 그저께 보니까, 아니 며칠 전, 아니 그래도 한 2, 3주 전에 제가 이제 안나 씨한테, 저랑 수매 같이 하는 안나 씨한테 요즘 뭐 가짜 개그맨이라고 하는 거 아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칭한 뭐 개그맨 박성광의 동기다, 뭐 개콘에 나왔었고, 뭐 아니면 뭐 코빅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제 며칠 전에 보니까 궁금한 얘기 Y라고 하는 SBS 프로그램 잠깐 볼 일이 있어 봤는데, 뭐 이제 가짜 개그맨 최모 씨 가명입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저 인터넷으로 쫙 찾아봤더니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몸도 좋고, 봤더니 나도 한두 번 본 사람 같아요. 물론 직접 말해본질 않았지만은 가짜도 가짜. 본인도 뭐 가짜, 자기가 뭐 뜨려고 뭐 하려고 그랬다 뭐 인정도 하지만, 근데 더 문제는 뭐 그래 그냥 장난 삼아서 그렇게 뭐 거짓말 한두 번 할 수 있지, 경력이야 그렇게. 근데 그게 꾸준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런 실수를 했으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꾸준히 했다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건 명백히 고의성이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나오는 얘기 보니까 어떤 뭐 여배우들이라든가 어떤 여성들한테 접근해서 연락처 받고 어서 뭐 오디션 뭐 핑계를 하든 뭐든 해갖고 뭔가 접근을 했었던, 혹시 그런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연예계라는 데가 예전에 봤던 뭐 출연을 미끼라든 캐스팅을 미끼로 성범죄를 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뜬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 많이, 지금도 뭐 있긴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러면 얘는 그래 가짜라고 쳐. 그러면 얘를 논란이 있는 거 분명히 알거나 아니면 이런 거잖아요. 얘가 얘기하는데 개콘 출신이고 개그맨 박성광의 뭐 동기고 뭐 이런 얘기 해대면은 확인은 한두 번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 아니 뭐 그 정도 방송이나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방송국 내에 타 방송이라 하더라도 관련된 사람들 한두 명의 인맥이 있을 것이고, 전화 한두 통화 돌려갖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게 맞나?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논란이, 이거 인터넷만 서치해보면 나오니까 논란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죠. 가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너무나 또 이게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다. 너무 대담하니까. 왜? 아니, 개그맨 박성광이라든가 그 유명한 개그맨들의 그건데, 뻔히 이 개그맨의 그 어떤 공채 개그맨의 기수란 게 있고, 그 기수들이면 몇 명이 서로 다 잘 알고 선후배 관계가 철저한데 이걸 어떻게 거짓말을 치지? 근데 그걸 또
방송에 나와서. 근데 그 방송도 사실은 작은 방송, 이제 아주 큰 방송 아니에요. 작은 방송, 유튜브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게 반복되다 보니까 간이 커져갖고 대놓고 방송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 속인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은 그 정도의 팬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채널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하면 최소한 셀럽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사실관계 확인은 해야 된다. 이게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개그맨 이희재랑 그 빨간 핸드백에서 저 방송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그 뒤에 뭐 그 관련된 사람들도 얼굴도 알고 그랬지만은 그때 얘기됐던 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방송국이라는 데가, 방송판이라는 데가 양아치 새끼들도 많고 가짜들도 많고 뭔가 사기꾼 도둑놈들 뭐 별 조폭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막 그런 얘기도 예전에 이희재랑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그랬게, 그러면 내가 쉽게 어디 술자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누구 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구나. 누구 관련된. 그래서 저는 사실 전혀 그 뒤부터인지 처음에는 몰랐지만 명확히 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뭐 제 연락처라든가 아니면 뭐라든 이런 것들은 사실 주거나 아니면은 그런 애들을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뭐 MBC에 무슨 기자애가 있대요. 김모 하는 애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고대화학과 87학번이고 또 나이가 그 정도 됐고 또 뭐 사회학과 박사도 했고 또 범죄분석 요원 1기로 2005년, 2006년도에 채용이 됐고 훈련받고 뭐 저야 기록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저를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김모 하는 기자인데 걔도 87학번. 근데 처음에는 MBC라 그랬다. 그 다음엔 조선일보라 그랬다. 이런 얘기. 조선일보에 김모 하는 기자를 내가 어떻게 알지? 나는 전혀 그러니까 생각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 사건 관계로 이제 자문을 요청받았을 때 여러 얘기를 좀 해주고 그런 애가 거꾸로 내 이름을 팔고 다녔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근데 큰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이런 뭐 배상훈이라는 애를, 프로파일러 배상훈이라는 애를 아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큰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오히려 이런 방송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특히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언론재단에 어제 글 쓰고 이제 퇴고도 보냈는데 수정글도 보냈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나와갖고 무슨 뭐 어디과 교수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뭐 거기에 강사 사실 강사를 저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름 내 때로를 붙인 다음에 어떻게든 뭐 방송 작가라든가 이런 애들을 잘 구워 삶아갖고 PD를. 근데 걔네들은 뭐 비용이 적게 들고 별로 뭐 공짜로 아니면 출연료 주지 않아도 되는 하니까 뭐 이렇게 형성된 인맥을 가지고 근데 그걸 거꾸로 그런 애들은 딴 데 이제 써먹는 거죠. 누구를 안다, 뭘 안다. 이게 뭐 좋아. 뭐 사기 안 치면 됐지 뭐. 이게 사기를 치고 사실은 그 경력도 아니고 그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거기서 방송이나 이제 시사 예능, 사건 프로그램, 탐사 프로 이런 데에서 원하는 대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뭐
뉴스 꼭지 나오고 기사 꼭지 뒤에 이제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몇 마디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용도로 그냥 이용되고 서로 공생하는 뭐 그래 그 정도야 뭐. 그래 그거는 그 사람들 잘못이라기보다는 방송 워낙 우리는 언론이 개판이니까 그랬을 때 이제 거꾸로 사기만 안 치면 됐지 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떠들어대는데 걔네들이 주류가 되고 걔네들이 하는 말이 다 옳게 인정이 돼 갖고 다른 대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그게 레퍼런스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사실 뭐 작년 올해부터 계속 심각하게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실명까지는 해도 대충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가짜 새끼들이라고, 가짜 놈들이라고. 사실 뭐 가짜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여러 가지 본인의 경력으로는 해서는 안 될 얘기들 아니면 어떤 실제로 뭐 되도 않는 얘기 떠들어다니지 마라. 실제로 지가 무슨 사건을 다 했다. 아니면 지가 뭐 다 한다. 뭐 누구를 안다, 누구 한다. 뭔 사건을 뭐. 그 중에 뭐 20, 30% 맞을 수 있겠죠. 거인데 나머지는 거짓말이거나 조작한 거나 왜곡된 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거를 뭐 법적으로 재단하긴 힘들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방송국이나 방송 제작하는 애들이 어떤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라도 좀 나름 이렇게 걸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어그로 끌 수 있고 자기네 청취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독 아니면 뭐 이런 거 클릭수 이런 게 유리하니까 얼굴 멀끔하고 뭐 이런 애도 좀 논란이 되니까 이슈가 되니까 쭉 끌다가 나중에 보는데 우린 책임 없어. 뭐 저 새끼가 거짓말한 거지. 우리는 뭐 이런 식의 발뺌. 사실 가짜 개그맨 사태도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언론이라든가 방송 환경 자체가 진짜 그런 면에서는 뭔가 좀 자성이 필요하고 뭔가 좀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어디 이 방송국에서 뭐 이렇게 우연히 만난 뭐 하는 애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도 그저 딱히 하지 않고, 물론 조금 더 문제가 그 사람들 뒷조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두 번 전화를 돌려갖고 확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상대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가짜 개그맨 얘기가 나왔길래 그 말씀 드려봅니다.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또 사고 쳤다고. 영장 판사가 한동훈 동기다. 동기는 아니라고 후배 뭐 어차피 서울법대 뭐 그렇겠지만 모르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신중하고 신중해야 된다. 우리 편이 하는 얘기는 다 옳고 다른 반대편에 있는 애들은 다 틀리다. 그러니까 싫어할 순 있죠. 그죠? 저도 한동훈이가 싫습니다. 네? 그 검사들이라고 목에 힘주고 뭣도 모르는 새끼들이 국가에 지금 뭐 이런 걸 책임지고 있는, 그걸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부르든 뭐든 어쨌든 그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싫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비판할 때는 엄정하고 정확히 팩트를 기반으로 접근을 해야죠. 손가락질은 당하지 말자. 그거 확인 안 해갖고
아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 한동훈과 동기인 변호사들 수소문하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본인 국회의원이잖아요. 한두 번 돌려갖고 이 사람 이게 맞냐? 팩트가 맞냐? 최소한 한 번만 해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좀 그래, 이거 이재명 이게 우리 저 오늘 단식 풀었다고 하더만 막 열심히 같이 싸워야 나가야지 막 하는데, 이런 가짜뉴스 논란이든 얼마나 그 빌미를 잡히고 그렇습니까? 좀 신중하시라. 적어도 이게 몇 번째냐. 그리고 나온 김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배신자 색출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가결 색출. 좋아, 뭐 할 수 있다고 쳐. 사실 뭐 대표가 단식하는데 뭐 그렇게 한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물론 그런데 뭐 그 부분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그럼 윤석열을, 지금의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자들, 아니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재인 정권 내에서 이득을 얻은 자들,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마치 지금의 야당 쪽에 있는 어떤 쪽이라는 어떤 우리 가면 쓰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왜 색출하지 않죠? 그런 애들이 진짜 배신자들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슨 홍위병 운동도 아니고, 정책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총선을 대비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국민들 희망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이재명을 옹이할 수도 있고 이재명을 보호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정치 아닌가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정치 얘기를 좀 많이 해내요. 자, 여성 12명과 성관계 몰카. 이건 성관계 몰카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대구에서 뭐 학원 강사놈, 일타 강사놈부터 시작해서 32살 된 놈인데,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뭐 자기가 만난 여성을 그 카메라 세팅해 놓고 찍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치 사귀는 사람처럼 위장을 하고, 근데 사실 실제는 그게 아니라 동영상을 찍을 목적으로 사귀는 척 한 거죠. 그걸 구분을 안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관계 몰카라는 게 나옵니다. 성관계 몰카가 아니라 그거는 애초에 이런 것을, 성착취물을 찍기 위해서 사귄 척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중형이라고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의 특별법 위반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징역 9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정도라면 피해는 더 훨씬 더 크죠. 유포 부분까지 생각하면. 그리고 이놈은 실제로는 뭐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회복이라 이런 것도 안 하고 온라인에 실명이랑 출산 연도까지 다 유포를 했어요. 근데 이 새끼한테 9년? 근데 이 새끼는 근데 1심에서 19차례, 항소심 1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어요. 반성문을 제출할 그 시간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그것도 안 한 거죠. 이런 새끼들은 실제로는 한 건당 몇 년씩 해서 누적을 시켜야죠. 이런 놈들은 한 30년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너무, 법도 그렇고 판사들이 너무 흐물흐물하고 범인 편이어서 개판입니다. 개판. 판사들도 돌대가리들이 많아서 돌대가리들이 탐욕한 놈들이 많은 거죠.
별로 관심도 없는 놈들, 이런 놈은 어떻습니까? 경찰 제복을 입은 실제 경찰이었습니다. 그놈 맞습니다. 여성 이 26명을 자기가 경찰인 걸로 소개팅 앱에서 자기 경찰 제복을 올려놓고, 이 간땡이도 크죠. 그래서 이 저기 촬영 장면 촬영을 한 거예요. 2016년부터 21년까지 6년간. 이놈이 형량이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아마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징역 3년입니다. 징역 3년. 그러니까 이상하죠. 생각해보면 아까 32살 된 놈이 13건을 해갖고 구전을 받았는데, 이 새끼는 경찰이라는 거 때문에 형량이 이렇게 줄었나요? 그것도 증거인멸 교사까지 됐어요. 불법 촬영 17건, 피해자가 26명이나 돼. 그것도 현직 경찰관 신분을 악용했어. 저는 오히려 이런 놈이 더 엄하게 처벌받아야 되고, 이게 훨씬 더 중형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게, 아니면 이걸 수사하는 놈들이나 기소하는 놈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만 해도 숫자도 훨씬 많고 기간도 더 크고, 근데 단 다른 건 얘는 경찰, 저는 이제 정직 경찰. 경찰이라고 이렇게 낮게 줬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놈이 3년 뒤에 나와서 이놈 똑같은 짓 하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고, 거기에 맞는 기소도 재판도 엉망인 거죠. 한심스러운 작태 아닙니까, 이런 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32살 된 13건 찍은 놈은 9년 받았는데, 26명 현직 경찰 6년 동안 3년?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이제 보통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 이놈이 이제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집이 있고 옆에 집이 있죠. 그 층에 사는 어떤 50대 놈이 그 옆 건물에 같은 층이건 아래층이건 20대 여성이 산다는 걸 안 거예요. 왜? 밑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이니까. 계속 눈여겨본 거죠. 관찰을 한 거죠. 어떤 경우는 또 망원경을 통해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가 그럼 충분히 정보가 취득이 됐겠죠. 뭐가 취약하고 방범창이 없고. 이놈 새끼가 저거를 사다리를 놓고 침입을 한 거예요. 창문이 열려있다는 걸 알고. 주거 침입 강간이죠. 8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23살짜리 피해자, 원주의 한 건물입니다. 이놈은 이제 이전에도 다른 어떤 범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밤중에 사다리를 이용해서 주거침입 강간을 했고 매우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이런 놈들.
보안이 좀 잘 된 곳에 여자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사셔야 됩니다. 창문 꼭 닫으시고. 근데 이런 놈들은 이제 전 범죄 과거 전력이 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테러 안전망 구축에서 충북경찰 특공대가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 뭐 저는 그 지방경찰청의 경찰특공대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뭐 국가 중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찰특공대가 필요하다. 오케이. 근데 정작 경찰이 해야 되는 치안과 수사, 그 시스템은 어떨까요? 그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근데 그건 엉망진창. 뭐 인원도 엉망, 전문성도 엉망. 근데 경찰특공대는 보여주기 좋고 뽀다고 나니까 뭔 일이 생기면 그 장갑차 배치하고 막 그러면. 미국의 경찰이 특수부대화되는 거에 대한 위험성, 불안. 좋아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정작 중요한 핵심적인 경찰의 주요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지역 치안, 수사, 그게 얼마나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봤나요? 그 인력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보여주기 좋고 뽀다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염전노예 사건의 그 50년간 염전노예로 착취당한 사람이 세금 독촉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전남 신안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염전노예로 사는 건 산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가 됐든 뭐 세금은 내라 이 말이잖아요. 뭐 세금 내는 거 좋죠. 근데 도대체 이 염전노예 사건이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 정리도 안 돼 있고 뭔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예노동, 강제노동의 나라라고 유엔에서 인권 등급이 낮은 이유가 되겠죠. 웃기지 않습니까? 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간 강제 추행한 놈이 있는데 19세. 이놈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놈입니까? 옆에 있는 그 동급생을 속옷을 막 자기 허벅지 안 치고 속옷을 추행하고 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애들은 성범죄의 고의성과 위험성이 엄청 높은 애들이고 위험성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엄중 처벌하되 당연히 교도소나 이런 데에서 당연히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치가 또 않아요. 소년범 특례하고 이런 것들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이다. 개소리죠, 개소리. 이것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새끼는 또 어디 가서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닐 겁니다. 한국이 강간공화국인 이유는 이런 돌대가리 같은 판사놈들이라든가 이 법률가놈들이라든가 소위 이런 거를 시스템의 중축에 있는 놈들이 전혀 개념이 없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도대체 어디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런 놈들이 참